과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이 뇌에 좋다고는 암암리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몇 살 때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냐.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만 7세 전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해야 그것이 뇌 발달에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 7세 이전에 음악 교육을 시작을 해야 뇌의, 이거는 아니고요. 뇌의 생김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파, 다, 가, R, L. 여러분, 무슨 발음인지 다 기억하시죠? 파, 바다, 다, 다과, 가, 가위, R, rare, 얼마나 맛있게요? L, lame. 아, 제가 왜 이러냐? 갑자기 소소한 클래식 김윤경 쌤이 이제 드디어 살짝 피곤하시더니 왜 저러시지? 네, 그게 아니고요. 언어를 잘하려면 원래 소리를 잘 구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청각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세밀한 변화에 귀가 그것을 잘 캐치해야 된다는 얘긴데 얼굴이 이렇게 하니까 크게 나오나? 아니죠? 저 얼굴 크게 나오지 않죠? 얼굴 크게 나오지 않죠? 머리가 크게 나오나? 카메라가 약간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발음 구별, 이게 다 음악 교육,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오케스트라에서 2년 정도 악기를 해온 아이가 다른 악기를 배워보지 않은 아이들보다 바, 다, 가 이런 소리들을 더 훨씬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구분할 수 있는 소리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뇌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 다, 가 이런 다른 소리를 들었을 때 뇌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언어를 잘 하려면 소리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아무리 문법을 잘 알아도 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언어가 능통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음악 교육을 받으면 왜 우리는 소리, 발음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이 뇌 안에 있는 뉴런이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악기를 배울 때, 음악을 들을 때 이 뉴런들이 변화되고 서로 막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뉴런 다발이 커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걸까?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바로 키워드는 반복입니다. 음악을 반복해서 들을 때, 악기를 반복해서 연주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 조직에 대한 학습이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음악 안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어렵다고 느끼고 인식하지 않아도 뇌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학습하게 되고 저절로 그것에 능통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에게 모국어를 하면 그 아이는 모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그 언어를 그냥 습득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습득을 할까요?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뇌에서 그 언어 안에 있는 구조들을, 시스템을 파악을 하고 우리는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계속해서 들으면 그 안에 규칙들을 파악하게 되고 음악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가능하게 된답니다. 소리에 대한 구별 능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주의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세 악기가 같이 연주를 하는 피아노 삼중주 있죠. 그런 삼중주를 아이에게 틀어주고 그 아이가 그 음악을 들을 때 특정 악기 소리, 예를 들면 피아노 소리 혹은 첼로 소리 혹은 바이올린 소리에만 집중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할 때 아이들은 한 가지 소리에만 주의 깊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끄러운 교실이나 넓은 강의실에서도 선생님이 하시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와 귀가 숙달되도록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음악 교육을 왜 시켜야 할까? 우리 그런 구체적으로 과연 뇌 활동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fMRI랑 PET 기계를 사용해서 뇌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또 독서를 할 때, 혹은 조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더니 뇌의 어떤 특정 부위만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음악을 들었을 때는 뇌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자꾸 이러니까
요거랑 비슷하네. 쿠쿠. 네. 웃자고 한 겁니다. 웃어주세요. 음악을 들었을 때는 뇌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불꽃이 튀는 것처럼 스파클이 일어났다고 해요. 즉 두뇌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음악에 나오는 멜로디와 딴따란따란 따따 이런 리듬을 이해하기 위해서 뇌에서 여러 부분이 분리돼서 막 움직이다가 또다시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분리됐다가 이런 작용들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악기를 연주할 때 뇌는 과연 어떻게 달랐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으쌰 으쌰 팔굽혀펴기. 제가 전신 운동은 안 했지만 마치 이렇게 전신 운동을 하듯 모든 부분에서 불꽃을 튀기면서 서로 다른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주고받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달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악기를 연주할 때 연주자들 보면 우리가 이러지 않잖아요. 굉장히 눈은 악보에 혹은 자기 음악에 자기 손가락에 집중된 연주를 하는데 뇌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악기를 연주할 때 뇌의 모든 부분을 썼지만 특히 시각, 청각, 운동 피질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악기 연주를 할 때 뇌가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반응을 하고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대요. 미개척 분야라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연구할까요? 음악가들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라기보다 아픈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서랍니다. 중풍 환자,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환자, 전신마비 환자 등 우리가 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이러한 반응을 가지고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과연 listen, 그냥 듣는 것과 play, 연주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 굉장한 기술을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손뿐만이 아니고 뇌에도 상당히 정교한 기술을 요구한다고 해요. 여기서 진지해집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정교한 운동은 두뇌의 좌우 반구, left랑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이 좌뇌에서는 linguistic mathematical, 언어적, 수학적 능력을 컨트롤하고 이 우반구, 우뇌에서는 독창성과 창의력, novel and creative, 컨텐츠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음악가의 뇌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다리, 즉 뇌량, corpus callosum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굵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악기를 직접 연주했더니 이 부위의 부피와 활동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부피나 활동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실질적으로 인간의 신체에서는 어떤 능력이 향상되었냐, 문제 해결 처리 능력이 올라가고 정보를 이해하고 또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전달하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해요. 또한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이 올라갔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억을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능력 또한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그냥 악기를 배워. 특히 전 피아니스트잖아요. 피아니스트는 양손을 쓰잖아요. 그럼 이 머리는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발달을 했겠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피아노를 치게 해주셔서. 모든 악기를 배우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특별히 양손을 같이 동시에 사용하는, 그것도 활발히 사용하는 피아노를 칠 때 어떠한 점들이 우리에게 좋은지, 그리고 아이들이 왜 꼭 피아노를 배워야 하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